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대입정보 119 활용 안내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의 2회 편의 강의를 맡은 서울경신고등학교 교사 김창묵입니다. 2020학년도 대입은 대입제도 개편안이 시행되고 또 개정된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첫 해여서 다소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확하고 그리고 상세한 정보에 근거해서 제작된 대입정보 119를 바탕으로 지도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새로 제작된 2022학년도 대입정보 119는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총론의 이야기를, 그리고 2부에서는 각 전형들의 강론에 관한 사항들을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화여대 자료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을 보면은 평균 4.4대 1이었습니다. 일부 모집 단위는 4대 1이 넘는 모집 단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리 높은 경쟁률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2020학년도 자료고요. 지난해 실시된 2021학년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 경쟁률이 4.4대 1이긴 했지만은요, 충원율 등을 고려해서 경쟁률을 다시 살펴보면은 그보다 훨씬 내려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의 특징은 미등록 충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래서 충원 인원을 고려해서 실질 경쟁률을 살펴보면은 평균 1.7대 1이었습니다. 즉 최초 경쟁률은 4대 1이 넘었습니다만은 충원 인원을 고려해서 경쟁률을 살펴보면은 2대 1이 채 안 되는 이런 경쟁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학입니다. 경희대 고교 연계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작년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진행됐습니다만은 2022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진행될 예정이죠. 2021학년도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었는데요. 여기도 최저 경쟁률은 평균 평균 경쟁률이 4.8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충원 인원을 포함해서 경쟁률을 살펴보면은 2대 1밖에 되진 않았죠. 근데 이 전형에 올해 수능 최저 기준이 새로 적용되는데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된다면은 수능 최저 충족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 고려한다면은 실질 경쟁률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점차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특히 수도권 대학인 경우에 있어서 추천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진행되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당수의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본다면은 경쟁률은 상당히 낮아지고 그에 따라서 합격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단은 내신 교과 등급의 우수함이 먼저 전제되겠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도권 대학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한다면은 교과 등급에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전형 요소들을 좀 살펴본다면은 합격의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리 대입정보 119의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에 담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 규모가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인원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수능 최저 기준 적용의 규모가 더 커졌고요. 그리고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됐는데요. 이 지역균형 전형은 주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진행되고 여기에는 추천 인원이 제한됩니다. 전체 모집 인원의 약 10% 정도를
그 지역균형 전형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개정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입시에 적용되는 첫 해입니다. 이 개정교육과정에서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과목 중에서 진로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방법들이 대학마다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반영교과,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과 같은 반영교과 중에서도 세부 과목들을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법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사실 여태까지는 교과와 과목이 분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반영한다? 그러면은 이수한 국어, 수학, 영어, 사회를 다 반영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대학에 따라서 교과 속의 세부 과목들이 반영하는 방법들이 대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큰 특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에 있는 이런 학생부 교과전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기에 앞서서 우리 대입전형 119를 활용해서 지원 전략으로 활용할 부분은 특별히 몇 부분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에 있는 수도권 대학들의 지역균형 전형의 전형 방법들, 특히 추천 인원 제한 등을 꼭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65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담고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수학과 탐구의 선택 과목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 선택 과목을 대학에 따라서 반영하는 방법들이 다르다는 것도 특별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여전히 활용되어 있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활용되어지는 이 지역인재 전형의 전형 방법들도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수능 최저 기준의 적용 규모를 확인해 보면요, 전국적으로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 안 되는 전형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39%의 그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요. 61%에서는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으로 보면은 서울 근교를 보면은요, 서울에서는 전체 58%의 대학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려고 하는 준비, 이것들이 지원 단계에서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44페이지에 수능 최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올해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수도권의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되고, 또 이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당수의 대학에서 추천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 이 수도권 대학들의 지역균형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과 그리고 추천 기준 등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추천 기준에서 그 추천 인원이 제한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아질 거고요. 또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된다면은 실질 경쟁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최저 경쟁률이나 실질 경쟁률이 하락한다면은 아무래도 합격선은, 등급선은 하락하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과 그리고 추천 인원이 제한되는 전형들을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대학들을 살펴보면은 전체 41개 대학 중에서 24개 대학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41개 대학 중에서 23개 대학에서 추천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24개 대학, 그리고 추천 인원을 제한하는 23개 대학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추천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전략을 같이 병행한다면은 내신 등급이 다소 낮아도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수능 성적으로 내신 성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방법들도 이런 우리 대입정보 119에 있는 책자를 활용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